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댓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중에 뜻하지 않게 법률 공부를 하게 된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져도 잘 돌아가는 사회가 그립긴 합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게 하는 것에 부당함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공부는 하셔야겠지요. 증인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증인은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이에요. 증인에게는 출석, 선서, 진술의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가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안 나가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나가긴 해야 해요. 다만 의견서 등으로 자신은 아는 것이 전혀 없다거나 중병 또는 임신으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우니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취소해 달라거나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해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증인에게는 선서 거부권, 증언 거부권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설명이 좀 복잡한데 생략할게요. 그리고 증인이 감정인과 다른 점은 감정인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법칙이나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의견이나 판단을 보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가 감정, 임료 감정 등을 들 수 있어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임료가 얼마인지 등을 감정하는 것을 말해요. 증인에게 묻는 것은 신문이라고 해요. 저는 대학 가서 법률 공부하기 전에는 증인 신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는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물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문은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아니라 신문기일을 잡는데 여기서 신문이 쓰여요. 에고 또 딴소리.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증인신문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어요.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니 형사 절차로 설명드릴게요. 증인은 검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검사가 먼저 묻는데 이것을 주신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이 묻는데 이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해요. 제가 형사소송법을 찾아보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신문 사항을 언제까지 내라는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주신문 사항조차도 법정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사사건에서는 주신문 사항은 미리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신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신문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증인의 증거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즉 어려운 말로 하면 탄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내면 증인이 이것을 보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미리 잘 검토해서 작성을 한 다음 주신문이 끝나면 그때 법정에서 직접 제출하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반대 신문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내라 하는 것은 정말로 판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았다면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내라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내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 또한 걸작이에요. 양쪽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에게는 공유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게 증인에게 공유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증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무슨 장치가 있나요? 변호사가 증인에게 공유하고 답변은 미리 준비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요. 그리고 부당한 행동을 두 쪽에 다 한다고 부당한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안 하는 게 나은 해명을 늘어놓네요.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1일 전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 사무과 직원이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지만 심판 사무과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중요한 일을 일개 직원이 결정해서 요청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매우 의문입니다. 내용 작성 중에 또 헌법재판소가 부당하게 일을 것이 속보로 뜨네요. 헌법재판소가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또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좀 복잡해서 따로 하루 날을 잡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비판해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요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2 내지 30년씩 판사를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좌파로 알려진 4명의 헌법재판관들이야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4분은 왜 이런 횡포를 그냥 보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면 괴물이 잡아갔으면 하는 소원을 빌면서 Silent Hill 2의 OST 2곡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제목이 Promise, 즉 약속이라.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은 더욱 귀신이 친근감을 느끼고 잡아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곡은 True, 즉 진실이라는 곡인데 진실을 외면하는 곡은 더욱 괴물이 잡아갈 것 같습니다. 괴물님 미슈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